지금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속 대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적으로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제 문제에다 추가적으로 북한 핵실험 이후 미사일 발사 이런 정도를 생각해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상당히 불안스러운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엊그저께 발표된 개성공단의 회사를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후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 개성공단 때문에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런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북한도 전향적이라는 수요를 기대하고 우리도 그런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고 보시면은 우리의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고 봤을 때에 북한에 대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홀로서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아니라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무슨 찬반론으로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여야 방법도 없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뭐가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보는 현실적을 이루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경제활동을 해오신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조치를 인해가지고서 거의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또 선거를 앞두고 우려하는 것은 또 이게 국민을 안보의 불안에 떨게 해가지고서 혹시라도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갖다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의 이제 문색 수준을 놓고 봤을 적에 그런 것이 선거에 별로 크게 작동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이어서 이종걸 의원님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종료 중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연속성 있는 조치로서 예측 가능한 조치로서 그리고 또 효과적인 조치로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로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모순된, 전혀 일치되지 않은 전혀 놀라운 조치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 정부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종적이고 그 비과학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제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7.4 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합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면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거를 코앞에 앞둔 통일 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이 갑작스러운 조치는 바로 7.4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으로 회귀하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키는 것은 아닌지, 그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생 우선을 특수적으로 내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성공단으로서 내몰린 124개 중심업체와 하청, 가공업체, 근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희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분명한 심각한 국가안보에 위해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폐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현재 연간 1천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전용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습니다. 60억 불에 넘는 대중국 무역에서 오는 수입은 이것을 훨씬 넘치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얻는 것 없이 어떤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합니다. 대북한 경제 제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희생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라는 설명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하고 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외교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취한다면 국방정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의 군사비 전용을 이전부터 했다면 그동안 개성공단을 운영을 허용한 것은 이적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결국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의 감정이 앞선 화투, 자해정치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선침 부품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당은 이에 대한 전격적인 폐쇄 조치에 어떤 입장을 유보하고 그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이로 인해서 당하는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회복과 그로 인한 입주업체의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영선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이제 모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촛대를 몰고 방북하던 시대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중계방송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젯밤에 개성공단을 빠져나오는 우리 측 근로자의 귀한 행렬 중계방송을 너무나 주체하고 심정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12년 만의 단절, 지난 12년간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라는 균형을 말해왔습니다. 빌리 브라트,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로 이어지는 정권은 바뀌었어도 1969년부터
1988년까지 30년간 통일 독일을 향한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독일의 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브란트의 참모였던 에곤 바가 설계했던 접촉을 통한 변화, 안정 속의 변화,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착잡합니다. 미국에서는 샌더스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말합니다. 아이들의 등록금 걱정 없이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월가가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금융위기 때 미국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월가를 도왔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 금융기업이 중산층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 금모으기로 나라를 구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더 눈이 번쩍 뜨이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경유착으로 재벌 3세, 4세는 세금 안 내고 상속받고 대신 담배세 올려서 서민들은 힘들고 월급쟁이가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는 경제고 불평등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의 경제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덮여진다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흑수저는 흑수저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 경제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책은 남북관계 중단과 맞물려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샌더스가 필요한 이유이고 또 야당에게 견제의 힘이 주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이어서 표창원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지금 한 달 내에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의 정보 탐지 실패와 국방부의 레이더 감지 실패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연간 예산을 쓰는 국정원은 엉뚱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느라 대북 휴민트가 모두 붕괴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전혀 정보를 탐지 못하는 안보 실패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방부 역시 그동안 1조 원이 넘는 방산 비리 끝에 첨단 방어 체계의 부품들이 모두 고장나거나 불량뿐입니다. 이번 이지스함의 북한 미사일 탐지 역시 1000km 이상 고도까지 탐지 가능하다는 그런 큰 소리와 달리 380km 고도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2016년 그 예산 편성상 국가부채 644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 지난 8년간 계속 예산 작성 때 예측한 국가부채보다 결산 때 확인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8년 연속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 성장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2%대 성장에 그치고 나니까 약속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청으로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커다란 공론분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요. 아울러 대학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노인복지 모두 공약을 파기한 채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성공단의 폐쇄 등 그 조치들이 대북 제재 효과를 가지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이 이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과 피해 산출액이 대한민국 피해 산출액이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경력 자금과 보험 또 급성 경제 지원금으로 마련했던 것이 3천억 원에 불과했고요. 상당한 그 업체들은 도산이나 또는 경영난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현재 2016년 협력업체까지 5,300여 업체가 개성공단 폐쇄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예상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재정이 그 피해 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 커다란 걱정이고요. 사드 배치 역시 운동장 4개, 운동장 4개 크기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전방 100m 이내에는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방울 전자파 때문에. 아울러 전방 5.5km까지는 선박이나 항공기 급에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부지 마련에 국가재정이 상주해져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중국과의 무역 경제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 경영의 또 경제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실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국가 경제 실패는 결국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놓은 대책인지가 무척 의심스럽고,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이런 조치를 했다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양자 선거대책위원회 발언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북측 개성공단에서 추방되는 우리 기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산업 현장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업이 되게 생산 현장은 가정만큼이나 소중한 곳입니다. 생활의 터전이며 삶의 자부심이 바로 현장입니다. 한 달 전 저는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오는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있다면 그곳이 오지이든 사지이든 적국이든 진출하는 것이 기업의 정신, 기업가 정신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그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력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함부로 여당이나 대통령 공격하는 말은 절대로 안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입으로 다시는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떠하든 안보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는 국력을 다해 기업 활동을 도와야 합니다. 더구나 2013년 대책 없는 개성공단 중단을 경험했던 우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기업활동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국가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열었던 김대중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이고, 그곳을 발전시켰던 노무현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 또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단의 벽을 넘어 개성으로 진출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10년 넘게 만들어온 산업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연속성을 잃은 정치는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약속을 어기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벌인 신뢰의 정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구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